늘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고 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진짜 핵심만을 찾고자 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지적 탐험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제 앞에 지금 겉보기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목록을 보니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한쪽에는 고대 선불교의 정수를 담은 마조오록이나 왈릉록, 그리고 현대 한국 제가불교의 선구자인 종달, 이희익, 또 백봉 김기추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학술 논문들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최신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이 밝혀낸 호타 슈고 교수의 습관의 과학에 대한 기사가 놓여 있죠.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수천 년 전 깨달음의 지혜와 최신 뇌과학을 결합하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처음 이 자료들을 펼쳤을 때는 동양의 고대 선사상과 서양의 현대 뇌과학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하지만 이 두세 개의 텍스트를 나란히 두고 교차해서 읽어내려가다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진짜 기대되는데요. 수천 년의 시간차를 두고 인간의 뇌와 마음의 작동 원리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게 오늘 탐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매일 겪고 계실 텐데요.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쏟아지는 업무 이메일이나 쉴 새 없이 울리는 메신저 알림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머릿속을 맴도는 내일의 걱정거리들. 이러다 보면 막 목 뒤가 뻣뻣해지고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오늘 다룰 고대 불교 자료에서는 바로 이런 상태, 즉 에너지가 머리로 잔뜩 쏠려 있고 마음이 위로 막 들떠서 산란해진 불안정한 상태를 상심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상심, 즉 윗상자에 마음심자를 쓰는 이 상태는 단순히 기분이 들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생리적인 현상인가요? 네, 온갖 스트레스와 정보 과부하, 그리고 방어 기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에너지와 의식이 신체의 상부, 즉 머리 쪽으로만 치우쳐버린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고착 상태를 뜻하죠. 아, 에너지가 갇혀버린 거군요. 자료들을 보면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 불교용으로는 아상이 강해질 때 이런 상심 현상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막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에너지를 위로 확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고대 선사들이 제시한 강력한 해독제가 바로 하심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하심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겸손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하는 식의 태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시죠?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겸손의 의미를 훌쩍 넘어섭니다. 하심은 마음의 무게중심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복부, 즉 단전으로 안정감 있게 툭 떨어뜨리는 신체적 감각을 동반합니다. 억지로 나를 막 낮추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내 안의 팽팽한 긴장감과 자만심의 코드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컵을 완전히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대행 스님의 한마음 사상에서 말하는 우주적 마음에 닿기 위해서도 결국 내 안에 얄팍한 지식이나 자만심을 싹 비워내는 하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어 스님의 말씀도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하심하지 않으면 화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걸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분야는 좀 알지,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 이런 뻣뻣한 자만심, 즉 상심의 상태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가 전혀 안 들리잖아요. 전혀 흡수할 수가 없죠. 무게중심을 딱 낮추고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한 적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수천 년 전의 마음 비우기와 자만심 내려놓기의 과정이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좋은 습관 형성의 원리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습관의 과학 기사 내용이군요. 네, 호타슈고 교수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대단한 습관 대백과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머릿속으로 강력한 의지나 동기부여를 먼저 쥐어짜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첫날 다이어리를 딱 펴놓고 올해는 기필코 새벽 기상을 하고 말 테다. 의지를 불태우자. 이렇게 결심하는 그 흔한 행동들이 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예 방향이 틀렸다는 뜻인가요?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뇌에서 의욕과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핵심 부위가 측좌핵이라는 곳인데요. 측좌핵이요? 흥미롭게도 이 측좌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단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해야만 그제야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 엔진에 가깝습니다. 아, 가만히 있으면 안 켜진다는 거네요. 방전된 자동차를 뒤에서 밀 때 처음엔 꿍적도 안 하다가 바퀴가 조금이라도 구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엔진이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 그래서 억지로 머릿속에서 막 해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억압하는 그 강박감, 불교로 치면 그 상심의 상태를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단 움직여라. 몸 먼저, 머리 나중. 이 뇌과학의 원리가 내 의지와 고집을 비우고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리는 하심의 실질적인 행동 지침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해내야 한다는 뇌의 과부하를 끄고 행동의 진입장벽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기사에서 정말 신기하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이 하나 있었어요. 감정자유기법, 즉 EFT의 일종을 응용한 타피오법입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기시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훅 밀려오신다면 지금 당장 손가락 2개로 본인의 이마를 30초 동안 톡톡톡 가볍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감정자유기법, 즉 EFT의 일종을 응용한 타핑요법입니다. 미국 세인트로크 국제병원 연구진의 실험 결과가 자료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는 아주 단순하고 물리적인 행동만으로도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죠. 놀랍게도 폭발할 것 같던 식욕이 무려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빠르게 가라앉았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아주 타당한 결과입니다. 이마를 두드리는 작은 행동은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뇌의 변연계에서 올라오는 감정적 폭주를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통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물리적인 스위치요? 네. 기사에서 언급된 습관화의 원칙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마 두드리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하기, 양치질 같은 기존의 무의식적 습관에 새로운 행동을 살짝 덧붙이기, 그리고 내 의지력에 기대지 않고 환경 자체를 세팅하기. 네, 다 힘을 빼는 방법들이네요. 이 원칙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 내 머릿속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의지력,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겠다는 그 뻣뻣한 자아, 상심을 조용히 내려놓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 내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외부 환경에 툭 타고 나를 맡기는 과정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나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오히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역설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불교의 수행이나 명상이라고 하면 깊고 고요한 산속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스님의 모습만 떠올리잖아요. 세상과 단절된 채로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들은 이런 편견을 아주 시원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화제를 고대 중국과 근현대 한국의 거리로 훌쩍 돌려보겠습니다. 이 혁명적인 관점의 출발점에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승 마조도일 선사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마조 선사의 철학을 요약하면 두 가지 파격적인 선언으로 압축됩니다. 어떤 선현이죠? 첫째, 평상심이 곧 도이다. 즉, 평상심시 도입니다. 둘째, 마음이 곧 부처다. 즉, 즉심시 불이죠. 그러니까 진리나 깨달음이라는 게 세속을 떠나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이나 특별한 명상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마음작용,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한 진리의 발현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이 곧 진리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개념이 도불용수입니다. 길도, 안일불, 술용, 닦을수. 즉, 진리는 억지로 닦고 조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억지로 조작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성인군자인 척 꾸미려 하거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내 감정을 이러면 안 돼 하고 무리하게 억누르는 그 모든 조작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조선사가 말한 평상심입니다. 아, 조작심을 버린다. 그런데 1000년 전 당나라 시대의 산속과 지금 우리 출근길 만원 지하철은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환경이 많이 복잡해졌죠. 이 고대 철학을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제가선의 역사를 바꾼 두 명의 거인, 종달 이희익 거사와 백봉 김기추 거사의 자료가 빛을 발합니다. 제가선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수행을 뜻하는 거죠. 네, 거사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스님들처럼 산속으로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복잡한 세속의 한복판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온갖 사회적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일상 자체를 치열한 수행의 장으로 탈바꿈시켰죠. 와, 대단하시네요. 생활과 수행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생수부리의 삶을 몸소 증명해낸 분들입니다. 생활과 시인이 덜이 아니다. 두 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비교해 놓은 논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먼저 종달거사님은 일본 임재종 묘심사파에서 출가해서 정식으로 법맥을 이은 분인데도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가자들을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치셨더라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행보였죠. 이분의 핵심 수행법이 이른바 한몸되기 또는 뭉치기라는 거였죠. 네, 종달거사의 철학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타자를 칠 때는 오직 타자기와 한 몸이 되고 운전을 할 때는 운전대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타자 치면서 점심엔 뭘 먹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도 아까 그 김부장님 말 너무 기분 나쁘네 하고 과거나 미래를 헤매지 않습니까? 종달거사는 내가 타자를 친다, 내가 운전을 한다 라는 식의 주객이 분리된 망상을 초월해서 오직 그 행위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는 무심의 상태를 일상에서 구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잠깐만요. 운전할 땐 운전만, 타자 칠 땐 타자만. 이거 완전히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그렇다면 백봉 거사님은 또 어떤 방식을 쓰셨나요? 종달거사의 방식이 현대의 마음 챙김과 맞닿아 있다면 백봉거사의 수행법은 보다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는 기존의 어려운 한문화두를 버리고 바쁜 현대 일반인들을 위한 새말귀라는 독창적인 수행법을 창안했습니다. 새말귀요? 네, 그 핵심은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상적인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 모습을 굴린다.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모습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굴리는 진짜 주체는 이 고깃덩어리 육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성, 즉 허공으로서의 참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참된 나. 네. 아침에 지옥철을 타고 출근할 때도 속으로 모습을 잘 굴리자, 점심시간에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할 때도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되뇌는 것이죠. 피하지 않는 거군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스트레스, 생업의 고단함, 책임감이라는 일상의 재료들을 피하지 않고 통째로 수행의 장작으로 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듯 서서히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단박에 깨달음을 증명해내려 한 아주 역동적인 방식이죠. 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엑셀 작업을 하든 팀장님한테 깨지고 있든 그 도망치고 싶은 순간조차 이것도 내가 내 모습을 잘 굴리는 과정이지 하고 바라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오늘 지금 당장 어떻게 이 지혜들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일상에서의 명상 가이드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팁들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첫째, 점심 드실 때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보지 마시고 밥맛을 막 평가하지도 마시고 그저 음식물이 입에 들어와 알갱이가 사라질 때까지 온전히 씹어 넘기는 것에만 집중해보는 먹기 명상입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훈련입니다. 둘째는 회의 중에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쓰는 스트레스 해소 명상인데요. 눈을 살짝 감고 들숨은 코로 강하게 빨아들이고 날숨은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딱 10번만 심호흡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한 걸음 떨어져서 구경하듯 자각하는 겁니다. 객관화하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억지로 잡생각을 지우려고 생각 안 해야지 하고 싸우지 말고 그저 코끝을 스치는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바라보는 생각 비우기 명상입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이 모든 일상 명상법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핵심 기제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사념처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분명한 알무로 행동한다는 관찰자적 자각입니다. 분명한 알무로 행동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화가 날 때도 그것에 좋고 나쁨의 라벨을 붙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평가하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탐구의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뇌의 짐을 덜어내는 하심,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자각을 거쳐서 이 모든 과정의 궁극에 도달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방하입니다. 방하.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아래로 툭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네, 문자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 무거운 배낭 메고 하루 종일 땀 뿔뿔 흘리며 등산하다가 산 정상에 도착해서 배낭을 바닥에 팍 벗어던졌을 때 온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 짜릿한 해방감, 그 느낌 아닌가요? 아주 생생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에서 방하는 등산 변환 같은 물리적인 짐을 벗어나는 것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군요. 마음속에 얽혀있는 나와 너라는 분별심,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 내가 어제 왜 그랬지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내일 회의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의 불안. 네,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죠. 심지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기필코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 은밀하고도 끈질긴 성취욕마저도 미련 없이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깨달으려는 마음마저도요? 당나라 조주선사께서 제자에게 남긴 그 유명한 방화착, 즉 네가 짊어진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닥에 내려놓아라 라는 호통의 이를 잘 대변하죠. 깨달으려는 마음조차 버려라. 진짜 끝판왕이네요. 달마대사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선종의 2대 조사인 해가대사의 이야기죠. 해가가 스승인 달마대사를 찾아가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했겠네요. 그러자 달마대사가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내 앞으로 꺼내 가져와 보아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마. 마음을 꺼내오라. 해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기 위해 내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해가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하죠.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걸 안 거네요. 그 순간 달마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와, 소름 돋네요. 결국 나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게 실체가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허상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툭 놔버리게 만든 거군요. 스스로 놓아버리게 한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죠. 이게 앞서 우리가 뇌과학 기사에서 살펴봤던 힘 빼고 행동하기의 최종 진화 버전처럼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네,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억지로 내 의지력, 그러니까 상심을 쥐어짜서 나를 통제하려 할 때는 뇌에 과부하만 걸리고 절대 안 되잖아요. 뇌가 오히려 저항하죠. 그런데 방아착하고 툭 내버려 두는 순간 어느새 내가 그 일과 하나가 되어서 깊은 몰입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듯 번뜩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훌륭한 연결입니다. 황벽선사의 완능록이라는 고문원을 보니까 이 궁극의 경지를 흔적이 없다고 표현했더라고요. 흔적이 없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참으로 깊은 아름다움을 담은 표현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 공기 중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죠.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해서 나 이거 했어 하고 자만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 마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쿨함. 완벽한 무심의 상태군요. 어떤 보상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위 그 자체에만 온전히 머무는 맑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책을 읽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과연 우리는 이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이 흔적 없는 삶, 힘을 뺀 상태에서의 최대 몰입을 어떻게 내 삶에 구현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행된 이 거대한 심층 탐구의 여정을 한번 쫙 되짚어 볼까요? 맨 처음 현대인의 뇌를 터질 듯이 짓누르는 강박과 자만심, 위로 쏠린 에너지인 상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의 무게중심을 단전으로 묵직하게 낮추는 하심을 배웠고요.
그리고 억지스러운 의지력 대신 이마를 30초 두드리는 아주 작은 물리적 행동만으로 측좌액을 깨우는 뇌과학적 습관의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과학의 지혜였습니다. 나아가 밥 먹을 땐 밥 먹는 행위와 하나 되고 타자를 칠 땐 타자기와 뭉치는 일상 속의 몰입, 생수부리의 삶을 살펴보았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그 마지막 한 줌의 집착마저 허공에 툭 내려놓는 절대 자유의 경지, 방아에 이르렀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완벽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었네요. 이 지혜의 사이클이 청취자 여러분의 그 무겁고 뻑뻑했던 일상을 얼마나 가볍고 맑고 명료하게 만들어줄지 상상만 해도 벌써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고대아시아의 깊은 산속에서 탄생한 통찰과 21세기 최첨단 뇌과학 연구실에서 밝혀낸 데이터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의외로 단순 명료합니다. 진리는 단순하죠. 억지로 나를 꾸미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평온하게 존재하며 행위 자체에 몰입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잠재력이 흔적도 없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의 문을 닫기 전에 자료 귀퉁이에 잠깐 언급되었던 아주 깊고 묘한 매력을 가진 불교 개념 하나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툭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삼륜체공이라는 심오한 개념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마무리가 되겠네요. 수레바퀴 륜자를 써서 세 가지 바퀴가 모두 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나도 비어있고 그것을 받는 대상도 비어있고 주고받는 그 물건이나 행위라는 관념 자체마저 텅 비어 티 없이 맑다는 의미죠. 주고, 받고, 행하는 세 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뜻이죠. 이걸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장 평범하고 귀찮은 일상에 한번 대입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설거지 거리를 마주했을 때 혹은 직장에서 진짜 말 안 통하는 까다로운 동료에게 억지로 협조 요청 이메일을 쓰고 있을 때 말이죠. 누구나 겪는 고통스러운 순간이네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이 짜증나는 일을 굳이 해야 하는 불쌍한 나라는 자의식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저 골치 아픈 상대방이라는 대상도 없고 오직 설거지하는 행위 혹은 타자치는 행위 그 자체만이 우주에 덩그러니 남게된다면 행위만 남는 거군요. 늘 똑같이 굴러가던 여러분의 그 평범하고 스트레스 받던 수요일 오후는 과연 어떤 마법 같은 고요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놀라운 해답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의 흔적 없는 가벼운 내일을 응원합니다.